195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 그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외모뿐 아니라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거는 독특한 걸음걸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멀로 워크라는 이름을 지으며 열광했는데요. 하지만 이 뒷모습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굽을 한쪽을 일부러 짧게 해서 굽의 높이를 차이를 한 다음에 엉덩이가 실룩실룩할 정도로 섹시한 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체의 균형이 깨어진 채로 보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병이 생겨서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뒷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들이 보이는 경우가 이제 뒤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O자 변형이 있는지, X자 변형이 있는지, 아니면 골반이 조금 틀어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어깨 자체가 조금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뒤태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통증이라는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가장 큰 특징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퇴행성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 2명 중 1명은 매일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뒷모습만 보아도 신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허리가 아프면 통증을 덜기 위해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이 굽혀지면서 무릎에도 통증을 초래하게 되죠. 무릎이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와 무릎은 우리가 형제 질환이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에 통증이 먼저 오면 그것을 방치한 경우에는 무릎에 변형이 오게 되고요. 무릎이 변형이 되다 보면 허리의 축이 앞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허리의 변형까지 초래되는 무릎 허리 신드롬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허리의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허리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를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에도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제 허리 무릎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과 허리는 형제 질환, 따라서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어느 통증이 먼저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치료하지 않는다면 인적 관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디디지를 못하고. 신체의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통증도 소홀히 여겨선 안 됩니다. 뒷모습에서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인지해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로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증 신호에 귀 기울여 원인을 해결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오종석 원장.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펴 통증을 치료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찬 원장. 오른쪽 다리를 끌고 걷는 윤회숙 씨. 오랫동안 이어져 온 통증이 얼마 전부터 무릎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해진 탓입니다. 겨우 옮기는 걸음이 참 무겁기만 한데요. 무릎이 따끔따끔하고 아팠어요. 무릎 뒤부터 무릎 옆쪽으로 해가지고 따끔따끔하게 아팠는데, 집에서 이제 조금 아플 때마다 이제 파스를 좀 발랐는데 그래도 계속 아팠어요. 걸음걸이가 이제 바로 안 걸어지니까 오른쪽 무릎이 안 굽혀지니까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무릎이 굽혀지지 않으니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지만 괜찮아지는 건 잠시뿐이었는데요. 윤회숙 씨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깥쪽으로 많이 아프시죠? 요 부위에, 요 부위. 지금 어머니의 하지축을 보시면 어머니는 보통 사람은 약간 O자 변형이 있는데 어머니는 X자 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X자 변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쪽으로 우리가 밸런스 있게 체중이 와야 되는데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어찌 되겠어요? 지금은 어머니는 X자 변형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체중이 너무 쏠리면서 지금 뼈에 멍이 들 정도로 지금 통증이 심하다. 아직 관절염 초기에 해당되지만 다리가 X자, 즉 안쪽으로 치우치면서 연골이 닳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검사들을 봤을 때는 지금 관절염이 많이 심한 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보행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은 극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상태를 놔둬놓으면 자꾸 관절염이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저에는 뭐가 들고 있느냐? 어떤 다리 축의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O자 변형으로 고통을 좀 받으시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X자 변형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무릎이나 허리가 좀 아프셨던 그런 분입니다. 선천적인 X자 다리로 인해 하지와 허리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로 원인을 해결해 줄 겁니다. 좀 세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넣었다가 뺐다가 할 거거든요. 조금 불편하실 건데 또 세척을 하면 더 괜찮아지실 거예요. 무릎에 세척액을 넣어 염증을 일으키는 연골 파편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주사제 세척이 끝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주사제를 주입합니다. 무릎의 탄성력을 회복시키면서 체중을 분산시켜 손상 연골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굴했으니까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자, 됐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이 안 불편하셨어요? 예. 그래 간단하게 씻어내고 주입했으니까 나중에 걸어보시면 점차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이 무릎 시술의 개념은 일단은 무릎 안에 보통 관절염이 진행하면 우리 연골 파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떨어져 나오면서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으로 인한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또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깨끗하게 좀 씻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관절 속에 이제 어떤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충전을 좀 시킨다. 그리고 요 주사제 자체가 바로 분해가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분해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쿠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관절을 좀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걸어보시면 뭔가 조금 완충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걸어보시면 뭔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내일부터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회숙 씨가 경과 관찰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어떠셨어요? 구부정하던 허리는 빳빳하게 많이 펴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무릎의 상태는 얼마나 호전되었을까요? 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 파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런 부분들이 관절염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거는 좀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됐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제 관절염을 진행하게 또 어머니의 무릎을 아프게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이렇게 X자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자꾸 하중이 쏠리는 겁니다. 그 기반이 이제 발에서 틀어져 있고요. 그 축을 조금 바로 잡아서 발의 균형을 맞추면 우리 무릎이 틀어져 있는 균형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아직까지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도 깔창의 바로 잡음만으로도 이제 어머니의 축이 조금 더 좋아지실 거고요. 시술 받은 지는 5일 됐어요. 시술 받고 난 뒤 훨씬 편하고 좋죠. 걸음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약간 아파도 걸으면 잘 걸어요. 전에는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잘 걸음걸이가 좋아져가지고 그 전에 아팠을 때는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뭐 짜증 나는 부분이 없고 이제 조금 이제 한 90%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의 변형은 깔창을 사용해 교정해 줄 겁니다. 발의 모양에 따라 안쪽과 바깥쪽의 높이를 달리해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너무 감은 없고 푹신하고 편안해요. 발 디딤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O자 변형이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는 발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틀어진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깔창 자체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한 5mm 정도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한 5mm 정도로 해서 한쪽은 얇게, 한쪽은 두껍게 만들어서
발의 변형을 교정을 하게 되면 무릎도 마찬가지로 그 축이 딱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떤 균형을 회복한다는 측면이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관절이 반복적으로 손상이 와서 관절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이게 만약에 닳더라도 새로 문의를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빨리 올 걸 가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저는 빨리 온 편인데도 그래도 좀 더 빨리 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서서 일을 하는 전시영 씨의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건 이 다리가 많이 아프니까 그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항상 자세가 구등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여러 가지 몸이 상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달할 적에는 이 계단 올라가는 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모든 이제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그 뭐 4, 5층씩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이거는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 전에는 막 뛰어다니다시피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 이제 연골이 이제 다 닳아가지고 막 도저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올라가기 힘들었었습니다.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았고 다리가 O자로 심하게 휘는 바람에 골반도 틀어져 허리 통증까지 유발했는데요. 요즘엔 좀 어떠세요? 3개월 전 오른쪽 무릎에 벌써 근위경골 나으셨어요? 절골술을 시행해 아이고, 다리의 아버님. 축을 바로잡고 그때 줄기세포 이식술로 뚝뚝뚝 기존의 거리고 연골을 오셨던 재생시켜 때가 엊그제 건강을 같은데.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 오실 때만 해도 다리도 엄청 틀어지시고 그리고 연골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어요. 보통 인공관절을 많이 하시는데 아버님 같이 이렇게 활동력이 좀 많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인공관절보다는 내 무릎을 살리는 수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수술을 했고 이런 이식을 하고 나니까 지금 뭐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도 너무 잘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손상된 연골은 말끔하게 정리됐고 이식한 줄기세포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아버님 나이쯤 한 60대 중후반이신 분들은 보통은 기존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절개도 크고 출혈량도 많고 그리고 회복도 좀 많이 더디고요. 그리고 이런 아버님 같이 이제 활동력이 특히 많으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인공관절보다는 내 무릎을 재생시키는 즉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식을 통해서 연골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자, 힘을 한번 빼보시고요. 좋습니다. 옛날에는 무릎도 안 구부러졌잖아요. 예. 못 구부렸습니다. 요 정도로 막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 구부리고 펴고 절개도 적고 수술 부위도 적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식을 잘 해놓으면 원래 정상 연골하고 비슷하게 회복이 되거든요. 지금 경과가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절지만 그래도 지금 걷는 데는 어디 다니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력 운동 조금 하실 거거든요. 아버님 이 상태에서 허리 살짝 펴주시고 다리 쭉 펴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리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다리 한번 쭉 펴주시고 다리 한번 쭉 펴주시고 아버님 이쪽에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리고 체중 실어서 통증은 해결됐지만 정상적인 보행을 위해 수술을 하지 않은 왼쪽 다리와의 균형을 맞추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8, 9, 10 하고 엉덩이 바닥에 살짝 그렇죠. 오른쪽 왼쪽 근육이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이제 걷는데도 많이 불편함이 있고요. 회복 속도도 조금 더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오른쪽 왼쪽 틀어진 불균형된 근력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걸을 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이나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막 아주
뭐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만 더 있으면은 뭐 장사도 하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여행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은암 씨는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무지외반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교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축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 결과 발목이 틀어지면서 다리축이 O자로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발가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에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이제 발가락을 다시 제 위치로 교정을 하는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발가락은 제 위치로 잘 만들어놨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인 무릎하고 허리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불이 많이 번지지가 않아서 좀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병원을 찾아갖고 그랬더니 그 MRI 찍어보라 하더라고요. MRI 찍었는데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술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석 달을 견뎠어요. 막 어째 견딜 수 있는 만큼 막 일을 하다 보면 또 지대로 내 혼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사는데 크게 불편 안 하면 그냥 있어야지 했는데 이 점점 더 그런 게라요. 석 달 동안 그냥 서서히 조금씩 이제 못 견딜만 하면 병원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마지막에 딱 차주는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 힘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바깥쪽에 있는 발가락으로 자꾸 지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목이 자꾸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무릎, 허리로 자꾸 불이 번져가는 형국이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망가지진 않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프면 무릎 치료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안 좋다면 허리 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낫다가 다시 나빠지고 또 낫다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은암 씨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제는 발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발목과 무릎, 허리까지 통증이 퍼져 신체 균형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 방향을 논의합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생겨 있는 많은 염증성 변화들을 세척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허리도 마찬가지 세척술만 해도 많이 호전된다고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띤 논의를 통해 허리와 무릎을 함께 치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교정을 하고 제 위치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무너지게 되면 두 군데, 세 군데 연결고리에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체인 리액션인데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허리에 고장이 나게 되면 그걸 방치했을 때 무릎으로 이어지고요. 무릎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방치하면 허리까지 이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목이나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척추하는 의사랑 관절을 하는 의사를 통해서 이분의 어떤 통증을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분이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어떤 비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절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내과 의사나 우리가 관절하는 의사 그리고 척추하는 의사 여러 명이 모여서 이 한 분을 치료를 해야지 우리가 토탈 케어, 종합적인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한 곳만 봐서는 이제 불완전한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장은암 씨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무릎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질환 모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대부분 수술 아닌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것 또한 이제 무시하게 되면 시간을 두고 계속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빠져 있는 척추도 잡아줘야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 개념을 바뀌게 되는 거고 척추체가 이제 빠지기 때문에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척추 전방전이증은 대부분이 이제 증상에 따라서 수술 아닌 방법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그 대신에
어떤 치료 후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 아닌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한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릎에 큰 수술을 하더라도 허리에 주사 맞는 정도는 충분히 이 치료 과정에서도 충분히 해도 되고요. 이분은 어쨌든 며칠 있다 무릎도 세척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릎, 허리 동시에 수술 아닌 방법으로 조절해 나가야지 더 큰 수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부터 치료합니다.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 문제가 생긴 신경 주위에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을 주입합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많이 닿이고 엄지발가락은 안 돼요. 거의 안 돼여갖고 그거는 피부가 보들보들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랜 동안 이게 틀어졌다 이거라. 근육거리가 틀어지니까 발목에서부터 무릎, 허리, 목까지 좀 안 좋다대요. 다 사진 찍어봤거든요. 이제 목 통증과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된 무릎을 치료할 차례입니다. 관절염 초기에 연골 손상이 생기면 연골 파편이 염증을 유발해 관절염의 진행을 앞당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무릎 내부를 세척해 파편과 염증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세척술로 손상 부위가 깨끗하게 정리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주사제를 주입합니다. 주사제는 관절의 자리를 잡아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통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시술이 끝나면 바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발가락도 해결했고 이제 무릎, 허리까지 해결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우리의 시술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관절을 좀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척술을 하고 그러면 우리 무릎의 면역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무릎을 조금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근에 나온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주사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릎의 어떤 쿠션 역할을 즉 탄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반복적인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국소 마취를 하게 되고 5분 내외밖에 안 걸리고요. 바로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걸어보시면 아마 많이 좋아진 무릎, 허리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전반적으로 하지 메커니즘을 회복이 돼서 보행을 하시면 아마 자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아팠거든요, 한 번씩. 그러게 이 아픈 게 문제가 계속 아프면 그냥 병원 올 건데 어쩌다 아프고 또 괜찮아. 또 한 번 아프고 괜찮아. 이렇게 자꾸 이 세월이 가는 게라 이게. 다 그럴 거예요, 그는. 너무 미련하게 참지 말고 참지 못할 정도까지 있지 말고 그냥 엔간할 때 조금 그렇다 싶을 때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면 나중에 보면은 그게 더 유리한 거지. 허리를 구부리고 겨우 걸음을 떼는 문혜랑 씨. 안 아플 때는 걷는 동안 다리를 잡고 허리를 매만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걷는 것도 어느덧 2달째가 됐는데요. 물론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걸으면 못 오고 여기 자리로 내려갖고 다리도 저리저리 아프고 그래갖고 한 달을 한 2달 가까이 됐다. 아니, 잠자는데도 어저께도 잠도 못 자 쏙쏙 쉬시고 아래서 어저께 좀 병원에 갔다 오고 어디가 좀 움직여 놓으니까 막 그러대. 낮에 쉬고 따따다히 누워있으면 그냥 이게 모욕 갔다 오면 좀 덜 그라고 따따든 장판 깔고 막 더 지지면 좀 덜 그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들어 매번 허리를 두드려 줘야 하고 허리를 빳빳하게 펴고 걷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집안일 역시 쉽지 않은데요. 일을 안 하지. 이렇게 피고 하지 이렇게 서서. 근데 이렇게 서면 여가 골반이 아프니까 자기가 이렇게 쭈그려 가는 게라.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면밀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행이 힘들 정도로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사 결과 척추 전방 전이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함께 발견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행 자체가 구부려서 하는 이유가 자체가 구부리면 척추관이 넓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구부린 채로 자꾸 걷게 되는데, 이 구부린 보행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축 자체가 앞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인접 관절, 무릎에도 변형이 생기면 나중에 무릎에도 어떤 이제 변형에 대한 뭐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어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너무 미루다 보면 우리가 척추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의학적으로 허리 무릎 신드롬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머니가 허리도 큰 수술을 하게 되고 무릎도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술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허리가 딱 펴지면 통증을 덜기 위해 허리를 굽히게 되면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도 구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서 다리가 O자로 휘어져 무릎까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다 펴지지도 않고 그러면 무릎에도 관절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이 걸음걸이를 잡아줘야 돼요. 네. 어머니가 뒷모습에서 뒤에서 봤을 때도 이게 소위 말해서 똑바로 쓸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 많이 구워졌어요. 예, 예, 구워졌고 다리도 많이 이제 완전히 펴지지 못하고 이 뒤에서 뒷모습만 봐도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저분은 협착증이 심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숙여서 걷게 되죠. 진짜 이 정도 나쁠 줄은 나도 몰랐어. 약간 뭐 좀 쪄갖고 그냥 뭐 두산대로 나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대부분 수술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비가 점점 진행되는 분은 수술을 권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각종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하고,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미룬다면 수술 후에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74세의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분 마취를 한 후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침습 감압술을 시행합니다. 최소한의 절개를 내고 미세 현미경으로 척추 내부를 살펴보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을 제거해 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두꺼워진 인대거든요. 이제 두꺼워진 인대를 떼어내고 그 밑에 이제 신경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신경이 굉장히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떼주면 신경이 많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 많이 해소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라 하는 건 오래된 딱지를 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구멍만 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감압술은 수술 부위를 미세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정상 근육과 척추뼈의 손상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절개면이 작아 출혈이나 흉터가 거의 없고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신경 압박의 원인이 된 인대와 뼈를 정리하자 척추관이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혀온 통증도 해소돼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눈으로 수술했습니다. 눈으로 수술하다 보니까 많은 절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출혈도 심하게 있었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 중에 현미경이나 또는 이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절개에도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 정상 조직이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후에 재활 또한 빨리 회복됩니다. 5일 후 김문찬 원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한번 볼게요. 이제 수술하고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 한번 걸어보세요,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이, 잘 걸으시네. 예. 지금 신경을 다 풀어놓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거는 척추는 이제 비교적 명확한데 어머니가 온갖 치료 다 하고 와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더 미루다가는 혹시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허리에도 변형 오고 조금 지나면 무릎에도 변형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상당히 빨리 좋아진 것 같아요.
수술 전에는 걸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허리가 굽혀졌지만 이제는 허리를 펴고 걸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뭐 아파서 일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는데 하나도 아리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 수술하고 저녁에 화장실 갔으니까 너 아프면 병원에 와야지. 죽을 때까지 안 아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디스크가 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수술해야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 많은 외과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 없이도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초기, 중기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 아닌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한 다음에 단계별로 치료를 한다면 대부분 수술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척추 질환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 불편하세요? 김덕순 씨는 1년 전 허리 통증이 무릎으로 번져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왼쪽에도 이상이 생겨 통증의 원인인 허리부터 치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하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참고 했지요. 참고 하다 보니 못하겠어요. 그러니 허리가 막 지난달부터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허리가 막 끊어지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걸으면 조금도 못 걷겠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고 다리가 O자로 변형돼 신체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게 한쪽 다리는 완전히 펴지고 한쪽 다리는 굴곡이 오니까 이게 신체의 균형이 깨졌어요. 이게 비틀어져 있죠. 골반이 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이게 축이 또 이제 보면 어머니 걸을 때 자꾸 숙여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숙여져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결국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척추뼈도 지금 빠져 있고 허리하고 무릎에 신드롬이라고 둘 다 문제가 생긴 경우에 둘 다. 그래서 둘 다 치료를 해줘야지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의 변형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앞모습보다 우리가 뒷모습, 뒤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허리가 굽는다든지 뒤쪽에서 봤을 때 무릎이 O자 다리가 된다든지 이런 이제 변형이 온 경우에는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통증을 무시하다 보면 무릎에까지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뒷모습에 있어서 보행 이상이라든지 틀어졌다든지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경 차단술로 통증을 해결합니다. 신경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주사 치료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 협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요통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없이 주사 치료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 강화 운동을 해서 가능한 수술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하루를 살고 죽어도 건강하게 살고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아야야 하고 살면 어떻게 안 되잖아.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자식들도 엄마가 건강해야지. 아야야 해서 자식들 보기 싫어요. 처음에는 엄마 하고 오는데 두 번, 세 번 오면 보기 싫어요. 안 해요. 이상현 씨는 5년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수술 후 편안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허리와 엉치에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되게 무거운 걸 양쪽에 들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딱 현관에 오니까 아프더라고. 협작증 왔을 때 사진을 가서 찍으니까 이 척추가 후있더라고. 한 2년 있다가 찍었는가 사진을 찍은 게는 이 후있더라고. 원인은 척추 측만증과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척추뼈가 휘고 척추관이 좁아져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죠. 어머니 뒤에 근육 상태를 삐뚤어진 정도를 한번 볼게요, 어머니. 왼쪽은 이제 근육이 살아 있거든요, 아직. 예, 오른쪽은 꺼져요. 꺼져요. 뒤에 왔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허리의 균형이
근육의 균형도 비대칭이 돼버렸어요. 이게 높이가 틀리거든요. 높이가 틀리다 보니까 허리 축 자체가 비대칭이 되다 보니까 한쪽이 협착증이 와버리는 거죠. 무릎은 치료했지만 허리의 상태까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몸은 어쨌든 한 곳에 고장나면 연속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이제 고장날 수 있는 연결고리로 있기 때문에 목이 안 좋으면 어깨가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허리가 안 좋으면 무릎도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의료진도 동시에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지 이 환자분의 어떤 토탈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협착이 있지만 마비가 왔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 시술을 해가지고 신경관을 제가 청소를 해줄 겁니다. 세척을 해줄 거고 이제 치아로 비교하면 약간 스케일링 같은 개념이고요. 스케일링을 해줘서 어느 정도 증상을 조절해 준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허리에 이제 속근육 운동,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계속 환자분과의 이제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국소 마취 후 치료에 들어갑니다. 따끔해요. 약들 할 때 약간 이제 신경 청소해 줄 때 세척해 주는데 약간 시리고 지릴 수 있어요, 어머니. 약이 들어가요. 통증이 생긴 부위를 세척해 줍니다. 청소해 준다는 거. 몸을 이제 청소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세척. 그러다 보면 몸의 통증이 굉장히 완화된다고 이미 여러 학회 또는 논문에서 이미 입증하고 있고요.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어떤 병의 단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술 아닌 방법 중에도 요즘은 최근에는 어떤 세척술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인 풍선 확장술로 통증을 덜어줄 겁니다. 꼬리뼈 부위에 풍선이 내장된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카테터가 좁아진 척추관의 자리를 잡으면 풍선을 부풀려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줍니다. 이거는 국소 마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같이 고령인 분에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가 있고요. 시술 후 즉각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다른 지병이 있는 분에게도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신경관을 청소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허리에 속근육 운동하고 어떤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또 시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시술은 잘 끝났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신경관의 청소를 잘 해놨고 거기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대칭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허리가 또 더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좁아져요.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이고 그다음에 걷기라든지 유산소 운동도 조금 해줘야 되고 그것만 잘 해줘도 잘 유지될 거예요. 잘 걸으시네요.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어 보는 이상현 씨. 통증이 사라지면서 걸음걸이가 한결 편안해졌죠.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금 걸어보니까 느낌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암만 해도 그렇지 빨리 오는 게 좋지. 그런데 그 왜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건 모르겠어요. 엉덩이 운동할 거거든요. 호흡은 가볍게 뱉어주시면 되고 발바닥 이렇게 모으실 거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척추의 변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를 이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요. 특히나 중둔근 근육이라고도 하는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 근육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올바르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허리와 무릎, 발목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허리나 무릎, 고관절 같은 경우는 통증이 나타나거나 하게 되면 뒤로 이렇게 고관절이나 엉거주춤하게 뒤로 빼면서 보행이나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뒤쪽 근육, 엉덩이라든지 허리 뒤쪽의 기립근이라든지 뒤의 근육을 잡아주는 근력들이 많이 약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근육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자세도 더 펴지게 되고 무릎이나 고관절도 일자로 바르게 펴지게 돼서 보행하실 때 무릎 통증, 허리 통증도 점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허리는 많이 좋아졌고 무거운 것도 가볍고 이 척추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가볍고 이런 데도 좀 튼튼한 게 가벼워졌고 왜 늦게 이래 했나 일찍 좀 가서 했으면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유하는 운동 횟수가 주 5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 5회는 그 즉슨 매일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 5회를 매일 1시간 정도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유산소 운동을 걷기 또는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 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인 운동을 해서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스트레칭 및 코어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희철 씨는 댄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몸을 격하게 사용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목에서 이상 증세를 느껴왔습니다. 아니 저 그냥 신체 구조상 조금 목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춤 추는 게 단순 운동이 아니고 격하게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확산적 피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근데 원래부터 좀 좋지는 않았어요. 경추 5번, 6번, 6번, 7번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거북목 구조로 진행된 상태였죠. 2년 전부터 목과 양 날개뼈에서 통증을 느꼈지만 일반적인 근육통이라고 생각해 방치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두통은 없어요? 젊은 나이지만 목이 경직된 상태로 과격하게 움직일 일이 많아 병의 진행이 앞당겨졌습니다. 권장드리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일단은 디스크 있는데 신경 치료를 먼저. 댄서를 하다 보면 목에 긴장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에 이제 이런 이제 커브 자체가 역으로 됐죠. 거꾸로 만성적인 목이나 날개뼈 쪽에 통증이 유발될 거예요. 1년 동안 사실 뭐 딱히 치료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들 근육통으로 알고 있고 이 근육통은 이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목에 담이 자주 와가지고 그래서 좀 그냥 담이 왔거나 무리했구나 해서 그냥 마사지 하고 병원 닦고 침 맞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깨까지 퍼지면서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을 이제 찾게 됐어요. 떼내버리고 싶다는 거 이제 어깨 그냥 덜어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아파요. 좀 찌른다? 아니면 좀 쥐어짠다 이런 느낌으로. 네. 나이에 비해서는 목의 디스크가 퇴행성 디스크 애법 진행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정렬 자체가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이제 거북이처럼 이 거북이 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치료, 하나는 이제 디스크가 생겼는 거에 대해서 신경 치료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목 교정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건강한 목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쨌든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거북이 목 교정 두 가지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회복이 빠른 신경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특수 카테터를 통증 부위에 삽입한 후 약물을 주입해 신경 주위의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이런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면 부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통증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구간 목 디스크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이제 0.7mm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과거의 신경 주사와는 다르게 일단 병변 부위로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신경 주사와는 달리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효과 또한 만족도 또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재발이 잦은 질환이기 때문에 도수 치료와 목 주변 근육을 안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특히나 정희철 씨처럼 목을 많이 움직이는 직업을 가진 경우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자세적으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자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수적으로 연부 조직이나 척추 관절을 이완해가지고 환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견갑골이나 목 뒤쪽 이제 상지로의 저림감 이런 부분들을 도수 치료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고 척추를 항상 펴주고 어깨도 펴주고 키도 커지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잡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춤 연습에 여념이 없는 정희철 씨.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목의 움직임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하고 나서 한 이틀은 조금 이제 더 제가 걱정되니까 더 안 움직였던 감이 있는데 지금은 움직여도 그렇게 별 상관없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제 목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춤추다 보니까 스트레칭도 계속 꾸준히 하고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평소에 이제 고개를 밑으로 안 내리도록 계속 올리고 있고 춤출 때도 조금은 예전보다 아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단순 근육통에 그냥 자다가 좀 잘못 자서 삐끗해서 파스 붙이고 아니면 그냥 침 맞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제대로 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바로 시술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엄청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저 말고 몸이니까 아끼셔서 바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 디스크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가령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숙여서 어떤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은 정상적으로 완만한 C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쌀포대를 올린 것처럼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디스크에 어떤 변성이 많이 생겨서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런 발병 연령조차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목을 숙여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목을 숙여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은 목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을 가능한 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천장이나 하늘을 보려는 노력을 자주 해줘야 되고 가능한 목의 움직임을 가능한 많이 해줘야지 목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몸 상태를 살펴 적절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무수한 시그널들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그만 시그널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 척추 관절 아니면 하지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내 몸을 항상 좀 바라보고 만약에 조금 뒤뚱뒤뚱 걷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골반이나 어깨가 틀어져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조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어떤 통증이 생기기 전이라도 근처의 병원의 정형외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우리 몸을 100세까지 잘 쓸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통증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봐야 되고요. 우리 몸은 연결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무릎 통증이 허리 통증으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무릎병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 기간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원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